금리 인상을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참 지금 입장에서는 최근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저도 모호해지면서 올릴 건지 말 건지 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최근 나오는 것들 보면 일관된 그런 시그널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 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어떤 정책들을 이야기할 때 좀 일관된 그 시그널을 보여줘야지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예상을 하고 또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데, 제가 바로 전에 이야기 드린 게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발표한 그러한 그 기사들을 보면 연내에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한 번, 두 번 올려도 긴축이 아니라는 내용과 함께 늦지 않은 시점에서 정상화하면서 연내 금리 인상을 못 박는 듯한 그러한 그 기사들을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2021년도 기재부에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들을 보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요, 기존 3.2%에서 4.2%로 대폭 올리면서, 또한 거기에 더불어서요, 재난지원금도 뭐 다 주느냐 일부 주느냐 그거 갖고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지만, 재난지원금도 또다시 주겠다는 내용과 함께 캐시백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들을 보면요, 그 중에 통화정책들을 보면 지금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될 수 있도록 당분간 현재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듯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불균형 누적에 보다 유의하면서요, 일부 이 내용들을 보면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면서 필요시 시정 안정화 조치가 적극 실시할 수 있다는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내용들과 함께 국민은행에서 발표한 내용들과는 결이 틀린 듯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정부 여당에서야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경제 전망률이 높아야지만 다시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도요, 캐시백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또한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최근에 델타 변이 우려들도 많이 나오면서 변종 바이러스도 우려가 되는 상황 하에서 일부 바우처와 쿠폰도 이야기하지만, 지금처럼 나중에 상황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변이 바이러스 우려들이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하에서 7월 1일부터는요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인원 제한도 단계별로 풀겠다는 내용들과 함께 쿠폰들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전망률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수 경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불어 문화, 예술, 공연, 체육, 외식 등 코로나 피해가 극심했던 분야의 소비 증대를 연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지원 검토한다는 그런 내용들과 함께요, 소비 쿠폰과 소비 쿠폰 바우처 등 여러 가지 그러한 내수 경기책을 마련하면서 경제 전망률을 높이겠다는 그러한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양면의 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변이 바이러스 우려가 많이 나오는 상황 하에서 일부 여당에서는 내 경제 전망률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전망률 상향을 시키면서 통화정책도 완화를 유지하겠다는 내용들을 계속 따르고 있으면서 일관된 시그널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 하에요. 그렇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요, 정부 여당의 그러한 목표와 한국은행의 목표 같은 경우는 틀릴 수 있긴 하지만, 다시 보완 관계를 생각하면 같은 이야기가 나오면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통일된 시그널을 보면서 예상하고 전망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 바로 전 영상들을 보면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인상 시그널이 강하게 보이는 상태에서요, 금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들을 보면 금리 정책을 계속 완화하겠다는 유지하겠다는 내용들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상반된 상황과 함께요, 그 감염자 숫자를 보고 시행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줄어드는 상황 하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려보면서, 국민 입장에서는요, 통일된 시그널과 함께
그렇게 나오는 그런 정책들이어야지 우리들이 믿고 따르고 그렇게 좀 편안하게 예측과 대응을 할 수 있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부동산 입장에서도요, 통화 정책을 금리를 인상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안 하겠다는 건지 지금 입장에서는 또 상반된 입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 드리는 게, 부동산이 상승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유동성이라고도 얘기 드렸고 공급 부족에 대한 측면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유동성이 그만큼 풍부해진 상태에서요, 가계부채가 굉장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요, 우리나라 경제 소비 패턴 자체가 최근에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카드가 보편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현금과 카드는 동일시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양극화가 크게 벌어진 상태에서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계속 어려운 상태에서요, 일부 얼마 이상을 썼을 때, 카드를 좀 더 많이 썼을 때 캐시백을 해준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또한 가계부채 우려들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금과 똑같은 카드 같은 경우도요, 실질적으로 수입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카드를 쓰고 캐시백을 받기 위해서 일부 그런 내용 자체를 한다는 것은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그 역할들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수입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요, 캐시백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지출을 한다는 것은 가계부채 위험도 분명히 따르고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여당과 통화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그러한 시그널 자체는 둘이 부딪히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이야기 좀 드려볼 수 있으면서, 부동산 입장에서도요, 이런 이야기를 드려보면 금융 같은 경우도요, 금리를 인상을 급하게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또 하는 그러한 양면성이 보이는 상황이라는 말씀 좀 드려보면서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골든마우스였습니다.